혼자 사는 내가 너무 걱정된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와서 날 돌봐준 천사표 며느리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된 사연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세가 된 박명숙입니다. 요즘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젊은 시절 남편 춘식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밤 11시까지 손님을 받았던 그 힘든 시절. 춘식이는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도 우리 명숙이 힘들까봐 하며 웃곤 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서 바쁜 날이면 둘이서 눈빛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여보, 이 돈으로 나중에 좋은 곳에 땅 하나 사자. 우리 늙어서 조용히 살 곳 말이야. 춘식이가 하루 매출을 세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하나둘씩 땅을 사 모았고 춘식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식당을 꾸려나가며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그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빈 의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릴 때면 춘식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것이 하루에 몇 번씩 종종 맞이하는 반가운 기억이자 제 유일한 낙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기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 받은 관절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에서 오래된 허리 디스크까지 도져 거동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몸이 불편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것이 이런 꼴이 되다니.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벽을 짚고 조심조심 가야 했고 계단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저에게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윤경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이었어요. 평소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 보던 윤경이 갑자기 이렇게 자주 오니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불편하시죠? 아이고, 윤경아. 이 나이에 이런 몸이 되니 정말 한심하다.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 줄이야. 저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평소 강인했던 성격과 달리 요즘은 자꾸만 약해지는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 그런데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윤경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간병인을 구해드릴게요. 24시간 돌봐드릴 수 있는 분으로요. 아니야, 괜찮다. 남이 집에 있는 게 불편해.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자립해서 살아온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간병인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완전히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정말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가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넘어져 버린 것이었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팔과 다리에 멍이 들어버렸습니다. 윤경이 찾아왔을 때 저는 멍든 팔을 숨기려고 했지만 들켰어요. 어머님, 이것 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윤경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자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린 자신이 잘못인 것 같았거든요. 미안하다, 윤경아. 괜찮다고 했는데. 어머님, 이제 정말 간병인 모셔야 해요.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이번에는 저도 거부하기 어려웠어요. 실제로 넘어졌고 혼자서는 위험하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겠다. 며칠만 부탁해보자. 간병인이 오고 나서 저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식사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넘어질 위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작성하는 일지를 윤경이 가져간다며 보여달라고 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내용들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거부, 우울감 심화, 인지 능력 저하 같은 표현들이 눈에 띄었어요. 나는 밥도 잘 먹고 정신도 멀쩡한데 왜 이렇게 적어놨지? 하지만 간병인에게 직접 묻기는 어색했어요.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윤경은 더 자주 찾아와서 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응, 간병인분이 도와주셔서 많이 나아졌어. 고마워. 그래도 아직 위험해 보여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도 받으시고. 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양병원? 그건 너무. 어머님, 지훈이도 회사 다니고 저도 일해야 해요. 민재도 돌봐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머님을 제대로 모실 수가 없어요. 윤경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가 갔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도 키우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자신까지 돌보기는 어려울 것일 테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요양병원은 너무 무서워. 어머님, 요즘 요양병원은 예전과 달라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전문적이고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지니까 선택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그럼 한번 알아보자. 윤경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을 위한 일이에요. 저는 윤경을 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집살이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윤경의 손가락은 스마트폰 화면을 미친 듯이 새로 고침했다. 붉은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추듯 떨어지고 있었다. 마이너스 2억 8천만 원. 단 며칠 만에 집 한 채 값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6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오르던 때였다. 온라인 투자 카페에서 집 팔고 올인했다가 억대 수익이라는 후기들을 보며 윤경의 마음은 불타올랐다. 남편 지훈의 월급만으로는 평생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도 어려운 현실이 답답했다. 주택담보대출 승인 문자를 받았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한다. 3억 5천만 원. 남편 몰래 진행한 대출이었다. 지훈이 알면 당연히 반대할 게 뻔했다. 안전한 투자만 하자는 그의 소심한 성격이 늘 윤경을 답답하게 했다. 처음 한 달간은 정말 꿈만 같았다. 투자금이 20% 넘게 올랐을 때 윤경은 이미 성공한 투자자가 된 기분이었다. 명품 가방을 하나 사고 아들 민재에게 비싼 학원을 등록시켜주며 곧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모든 것이 무너졌다. FTX 거래소 파산 소식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윤경은 일시적 조정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버텼지만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추가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지만 그마저도 바닥 없는 늪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지금 남은 것은 원금의 10%도 안 되는 잔액과 막대한 대출금뿐이었다. 매일 아침마다 걸려오는 대출 상담 전화, 연체 안내 문자가 윤경의 일상을 짓밟았다. 고객님, 이번 달 상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은행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남편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지훈과 명절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다. 작년 추석 때 시어머니가 요즘 우리 동네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 옆집 김 씨가 땅 팔고 완전 부자 됐다더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이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절망적인 지금 상황에서 그 말이 새삼 떠올랐다. 윤경은 급하게 부동산 앱을 켜서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지역의 토지 시세를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경기도 외곽이지만 개발 예정지라 평당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시어머니 토지의 평수를 대충 계산해보니 1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았다. 윤경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다. 그 토지의 상속 지분은 언젠가 남편 앞으로 넘어올 것이다. 시어머니는 이미 70대 중반이고 최근 건강도 좋지 않다. 어차피 우리가 받을 유산인데 지금 좀 당겨받는 게 뭐가 문제야? 윤경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절망 속에서 찾아낸 한 줄기 빛이었다. 시어머니만 설득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었다. 그래서 윤경은 시어머니에게 부쩍 잘해주기 시작했던 것이다.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간병인을 구해주고 요양병원을 권하는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다. 저는 요양병원 입소 준비가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습니다. 윤경이 가져온 서류들을 보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의료진과의 상담 동의서, 치료 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까지 온갖 종류의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요양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들이에요. 입소하시려면 다 작성해야 해요. 윤경은 친절하게 설명하며 서류들을 하나씩 가리켰어요. 저는 돋보기를 쓰고 글자들을 읽어보려 했지만 작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어 눈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다 써야 해? 네, 어머님. 요즘은 법적으로 다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자 보호를 위해서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복잡해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병원 하나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번거로울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간병 동의서고요. 여기는 치료 방향에 대한 동의서예요. 윤경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윤경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의학 용어들과 법률 용어들이 섞여 있어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뭐야? 전 한 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그건 간병 과정에서 필요한 결정들을 제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이에요. 어머님이 의식을 잃으시거나 판단이 어려우실 때를 대비한 거죠. 위임장? 네, 예를 들어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데 어머님께 직접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면 제가 대신 동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훈이는 회사에서 회의나 출장이 많아서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특히 응급 상황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저는 집에 있으니까 병원에서 연락하면 바로 달려갈 수 있고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윤경의 설명을 들으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받을 때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족이 결정해야 했었으니까요. 그럼 지훈이 이름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머님, 지훈이는 회사 일로 바빠서 병원에 자주 올 수 없어요. 제가 어머님을 더 자주 뵐 테니까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들보다는 며느리가 더 세심하게 챙겨줄 것 같기도 했어요.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윤경이 더 자주 찾아와서 도움을 줬으니까요. 알겠어. 그럼 윤경이가 해줘.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윤경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하나씩 서명을 해나갔어요. 손목이 아파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마지막 서류예요. 여기만 서명하시면 돼요. 마지막 서류를 보니 다른 것들보다 더 복잡해 보였어요. 글자도 더 작고 내용도 더 길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종합적인 후견 동의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병, 치료, 재활 관련된 모든 결정을 포괄하는 거죠.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려 했지만 워낙 글자가 작고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의료진과의 협의, 치료 방향 결정, 재활 계획 수립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지만 문장들이 길고 복잡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좀 촉박해요. 요양병원 측에서 내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요. 윤경의 재촉을 받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윤경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발품을 팔고 있는데 너무 까다롭게 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 알겠어. 저는 마지막 서류에도 서명을 마쳤어요. 윤경은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한 뒤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서류 준비는 다 끝났어요. 요양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면 빨리 좋아지실 거예요. 고마워, 윤경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저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허전함이 느껴졌지요. 이렇게 많은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나니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경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는 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서류를 다 작성했고 윤경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준 것을 되돌릴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무언가 불안한 기분이 계속 들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서류에 서명한 후부터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고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면 그 복잡했던 마지막 서류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간병 동의서가 맞았을까? 의심이 커질수록 저는 누군가에게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훈이나 윤경에게 물어보기에는 왠지 어색했죠. 이미 서명을 다 해놓고 나서 의심한다고 하면 며느리 기분이 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친구 순자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명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몸은 좀 어때? 아이고 순자야. 요즘 참 힘들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며느리가 요양병원 얘기를 했다며? 우리 동네 김씨 어머님도 며느리가 그러더라. 순자의 말에 저는 귀가 번쩍했습니다. 김씨 어머님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김씨 어머님은 어떻게 됐어? 아이고 그게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이상한 서류에 사인을 받아갔더라고. 요양병원 동의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거였다나 봐. 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거라니? 잘은 모르겠는데 김씨 어머님이 나중에 변호사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그게 단순한 치료 동의서가 아니라더라. 뭔가 권한을 주는 서류였다나 봐.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순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자신도 그런 서류에 서명한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순자에게 김씨 어머님이 상담받았다는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타고 그곳을 찾아갔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요양병원 입소를 위한 서류라고 해서 서명을 했는데 혹시 이상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서류를 가져오셨나요? 아니요, 며느리가 다 가져갔어요. 복사본도 안 주더라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요양병원 입소에 필요한 서류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입소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정도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서류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억나는 대로 설명했죠. 특히 마지막 서류가 다른 것들보다 복잡했고 종합적인 후견 동의서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르신, 후견 동의서라고 하셨나요? 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치료 동의서가 아닙니다. 후견인에게 어르신의 재산이나 법적 사항들을 처리할 권한을 주는 서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얼굴이 백지장 마냥 창백해졌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무슨 서류에 서명한 건가요? 정확히는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후견인 위임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며느리분이 어르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저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중요한 서류에 서명한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정확한 서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동의라면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후견인 위임 취소 절차와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어요. 어르신, 일단 집에 가셔서 관련 서류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며느리분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윤경을 믿고 서명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서류였을 수도 있다니.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류함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윤경이 가져간 서류들의 복사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보통 중요한 서류는 복사본을 남겨두는 법인데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윤경이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그럭저럭. 윤경아, 그런데 요양병원 입소는 언제쯤 되는 거야? 아, 그거요? 서류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곧 연락 올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이 먹고 건망증이 생겨서 그런데. 그때 서명한 서류가 정확히 뭐였는지 가물가물해.
간병 동의서 맞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맞아요. 치료와 간병에 관한 동의서들이었어요. 어머님,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니야, 별거 아니고. 그냥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다 어머님을 위한 서류들이었어요. 윤경의 대답이 어딘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저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윤경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던 중 아들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어떠세요? 응, 그럭저럭. 지훈아, 앉아라. 지훈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요양병원에 가시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말해도 될까 싶었습니다. 글쎄다, 지훈아. 윤경이가 그게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무섭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윤경이가 어머니께 이상한 말 한 적 없어요? 이상한 말? 예를 들어, 정리하라는 얘기 같은 거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전 윤경이 전화해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나이도 많으신데 미리미리 정리할 건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도 당황스럽고. 그때는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사실은 저는 조심스럽게 윤경이 했던 말들을 전했어요. 지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야? 지훈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윤경이가 어머니 땅을 팔려고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제가 윤경이 휴대폰을 봤는데 부동산 중개업체와 연락한 기록이 있었어요. 어머니 토지를 매매하겠다고. 저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몰래 땅을 팔려고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있는데? 윤경이가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해서 큰 빚을 졌대요. 3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경이 투자 실패로 빚을 졌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땅을 노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거야?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윤경이 자신을 속였다는 분노와 함께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절박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으면 3억 정도 묻지 않고 갚아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지훈아, 윤경이가 나한테 서명받은 서류들. 혹시 그것도? 지훈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서류요? 저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소를 위한 서류라고 해서 여러 장에 서명했다는 것, 특히 마지막에 복잡한 서류가 있었다는 것까지. 어머니, 혹시 그 서류에 후견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응, 그런 말을 들었어. 종합적인 후견 동의서라고 했나?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요양병원 서류가 아니에요. 윤경이가 어머니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를 믿고 서명한 서류가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서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 땅이.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변호사님과 상담해서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그 땅을 며느리가 모두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나 어떻게 해야 하니? 어머니,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윤경이가 어머니를 속여서 서명받은 거니까 무효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자신을 속인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내가 알려줘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이유로 그랬든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선은 법적으로 대응해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저는 지훈과 함께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어르신 상황을 들어보니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며느리분이 요양병원 서류라고 속여서 후견인 위임장에 서명을 받은 것이죠.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후견인 위임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함부로 팔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한 달 정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윤경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경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조급하고 불안해 보였죠. 왜 왔니?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윤경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슨 짓이야?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빚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윤경은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윤경아 일어나라. 어머님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제가 뭘 해서라도 갚을게요. 너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 어머님.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빈다고. 윤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는 내가 죽기만 기다렸구나. 그래서 그렇게 요양병원을 보내려고 했고.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어머님 건강을 생각해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다. 내가 서명받은 서류가 뭔지 알고 있어. 윤경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너무 절박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살면서 나를 속였잖아. 어머님, 이제 그만 가라. 나는 너를 더 이상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윤경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빌어봤지만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간 저는 판사 앞에서 윤경이 요양병원 서류라고 속여서 후견인 위임장에 서명하게 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위임장이 기망에 의한 동의로 판단되어 무효라고 했고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과 저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법원은 윤경이 저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윤경은 저의 집 근처에도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승소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가족이 이렇게 원수가 되어버린 현실이 슬펐습니다. 지우는 이제 안전하다며 위로해줬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재산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유언장도 제대로 써두고 신탁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저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이번 일로 인해 가족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지만 적어도 어머니의 재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는 모양인 듯합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평생 고생해서 모은 소중한 땅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하루 되세요.